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 많이 해봤지만 새로운 현장을 많이 만드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토지 작업에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다 보니 토지 작업을 맨 처음 시작하니까 주택법을 시작할 때 그 진행 과정을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토지 작업은 사전 작업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는데, 현장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현장을 주택법으로 하는 지주택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할구청에다가 일단 물어야 됩니다. 물었을 때 관할구청에서 여기는 개발 사업을 해도 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오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주들을 일단 한 분 한 분 다 만나봅니다. 만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 이렇게 다 떼서 지주 명부를 만듭니다. 지주 명부 만드는 것도 제가 했었고요. 현장을 모르면 지주들에 대한 명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특성이 있다 보니 일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엑셀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만들으라면 못 만들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잘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을 다 만약에 뭐 100명이면 100명, 뭐 200명이면 200명에 대한 모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요. 명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명부에 나와 있는 지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새들어 살면서 토지주는 바깥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성향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개발에 대한 생각이 어떻는지.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슨 개발은 무슨 개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성향 파악을 했을 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개발을 했을 때 토지주들이 찬성 쪽이 맞냐, 반대 쪽이 맞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판단을 사전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뭐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3번 정도는 이렇게 만나거든요.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1턴, 2턴, 3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3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주들을 만나는 횟수가. 그렇게 해서 성향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고, 나름의 이제 개발을 해도 되겠다라는 퍼센트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60에서 70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일을 진행하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향 파악이 되면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지금 법이 바뀐 상태니까 사전 작업을 하면서 동의서라든지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이런 걸 받는 거죠. 요즘은 조금 나아져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할구청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동의서를 받았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동의서를 제출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인감증명서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그런 제도였는데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지역주택조합은 그걸로 대처가 안 돼요. 무조건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요즘은 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제출해도 되고요. 그렇게 동의서에 첨부를 시켜서 제출을 하게 되면 관할구청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업체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필증을 받습니다. 솔직히 필증 못 받는 현장이 더 많아요. 필증 받는 제도로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필증을 못 받는 현장이 필증 받는 현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책임이 증가가 된 거죠. 사전신고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관할구청의 책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도 없었습니다. 신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어도 관할구청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책임도 안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 사전신고 제도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관할구청에서도 책임이 따르게 된 거죠. 이 신고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장에 필증 나와 있는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관할구청에서 많이 관여를 해요. 그전에는 관여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내몰라라 한 경우였죠. 근데 필증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관할구청에서 업체들 대표로 되는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의논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업무 대행사라는 업체가 말 그대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토지사용 청약서 80%가 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심사를 하죠. 그 심사를 했을 때 그런 업무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진행을 하는 게 업무 대행사예요. 이쪽 계통에서 일도 많이 좀 했어야 되고 자기 나름의 마인드, 업체만의 마인드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옛날에 주묵구식으로 했던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요즘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겠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그것도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시공능력 평가가 최소한 50이 그 정도 안에는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요즘은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브랜드도 약하고 또 검증도 안 된 그런 업체들이 많이 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일군 업체에서 안 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일군 업체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조금씩 이제 바뀌고 법도 개정이 되고 뭐 막 이렇게 되니까 일군 업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또 진행을 할 때 시공사에 대한 그 책임감도 따르고 또 관여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이렇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6월 3일 날부터 법이 바뀌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신고 제도로 인해서 필증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환불 제도라든지 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됐다가 다시 해약을 했을 때에 대한 환불 제도 이런 것들도 많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책임, 아까 말씀드린 관할 구청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현장에서 뭔가가 조금 잘못된 상황이 생겼을 때 시공사에서 전체 공사비의 한 50%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30%에서 50%거든요. 그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이제 제도가 또 생기기 때문에 필증 받은 현장은 좀 나름 그래도 안전 제도가 좀 마련이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